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말을 하는데 두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몰라 차렷 자세로 말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뭔가 손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움직이지만 영 로봇 같고 딱딱한 분들. 그것도 아니면 손이고 뭐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만 하면 떨려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나 몸짓을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을 잘해 보이는 손 사용법의 모든 것. 채널 고정. 히렌,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시선 처리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스처, 손 사용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다워 보이는, 말할 때 자신 있어 보이는 손 사용법, 크게 두 파트로 준비했는데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강조하기. 언제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말을 할 때 강조가 필요한 순간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또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강의를 할 때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원래 하는 것보다 손 사용에 제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손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요. 바로 손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안 쓰고 말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 바로 손 사용법입니다. 어떤가요? 손으로 강조를 하니까 밋밋하게 손을 붙이고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 집중이 됩니다. 한 손을 쓰시거나 두 손을 쓰시거나 자유롭게 나의 스타일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런 제스처를 좋아합니다.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스타일에 따라서 귀엽게 권총 모양을 쓰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순간에는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치거나 자주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강조하셔야 될 순간에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강조 제스처를 하실 때 그 효과가 2배가 되는 이 프로들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 이전 콘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쉼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조를 해야 되는 단어 전 잠깐 멈춤. 쉼표를 사용하면 다음에 올 말에 더욱더 집중이 되고 강조가 된다는 말을 했었죠.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려 다음에 쉼표가 있고 3배라는 수치가 또 중요하죠. 이런 3배를 강조하기 위해 잠시 멈춤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음악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놀람교향곡 기억나시죠? 빰빰빰빰빰 멈춘 뒤 빰! 하고 음악이 터집니다. 이렇게 잠시 말에 멈춘 뒤 강조할 단어 앞에 강세를 주어서 강하게 말하면요. 리듬감이 생기면서도 집중이 되는 말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손을 함께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숫자 3을 형상화하는 손짓을 하고 앞으로 내밀면서 강조하는 방법도 좋겠죠. 숫자 3. 이렇게 제스처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주는 말 사용법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집중을 부르는 제스처 사용법 2번째입니다. 2번째, 형상화. 강조의 구간에서 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손을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요. 학창시절에 불렀던 동요 속의 율동을 기억해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그런데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말을 하기도 바쁜데 손동작까지 생각하려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제스처 몇 가지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너, 안, 바깥. 대부분 이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시각화하는 거죠. 또 다른 형상화 방법은요. 통상적으로 자주 쓰는 이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제스처를 자주 활용하시면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내용, 긍정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박수나 최고, 엄지척, 감사가 대표적이죠. 이 제스처를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번을 기억하셔서 딱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손을 움직여 주실 것. 부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손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해야 될 것 2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제스처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율동 같은 제스처. 아니 히렌츠님 아까는 율동처럼 하라면서요.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맞습니다. 형상화, 시각화의 원리는 율동에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율동을 하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 나, 우리는 모두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스처가 로봇 같아지는 이유, 바로 단어 하나하나에 맞춰 모든 동작을 딱
딱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모든 단어에 제스처를 넣거나 머리, 어깨, 무릎, 발처럼 두 번째, 단어마다 딱딱 끊어서 동작을 하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천천히 동작이 너무 많지 않게 해보시는 건데요. 이 서양권에 비해 동양권은 이 제스처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말을 하거나 조금 더 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손을 쓰려면 이렇게 부산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1번에 말씀드린 강조, 손을 사용해 보실 것 기억하세요. 제스처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사항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손동작. 긍정적인 의미의 제스처가 있듯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손동작도 있습니다. 웃기려는 의도가 있거나 확실한 강조 효과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요. 반복적인 부정적인 제스처의 사용은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삿대질, 오. 이런 것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인 말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유의하자고요. 마지막으로 don't. 세 번째, 자신 없어 보이는 습관.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만 하면 떨려서 안 하던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나친 손동작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초조하니까 손을 비비거나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 지나치게 경직된 손동작도 있는데요. 초조해 보이는 마주잡음, 수줍어 보이는 손 모음, 구부정한 어깨로 자신이 없어 보이는 포즈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소 습관이 있는데요. 말을 하면 이렇게 계속 몇 초에 한 번씩 머리를 넘기거나 내가 말을 해놓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동의를 하고 리액션을 하고 주고받는 것. 지나칠 경우 오히려 떨려 보인다는 인상을 주거나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사실 마지막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평소 나의 습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발표를 하거나 떨리는 상황, 지나친 머리 끄덕임과 같은 습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주 놀라게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습관이었어요. 이런 습관을 알아채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이거 동영상 촬영입니다.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손동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원래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시각적인 것이 중요한 유튜브를 하며 조금씩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이 유튜브를 촬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셨다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놓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의 숨겨진 습관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이 시작되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말을 할 때 더욱더 자신 있어 보이는 이 집중을 부르는 손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강조하기. 두 번째, 형상화. don't. 첫 번째, 율동. 두 번째, 부정적 손동작. 3. 자신 없어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힐앤추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